안녕하세요. 오늘 마실 차는 봉황단총 중에 오동단총입니다. 요즘 정말 즐겨 마시고 있는데요. 차가 소진되는 게 아까울 정도로 전 대체로 차를 늘 아까워하는 편이긴 맛있는 차를 맛없는 차는 그냥 버리기도 합니다. 남은 양이 있어도 맛있는 차가 소진되는 것은 늘 약간 아쉽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만, 특히 이 차는 그 샘플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걸 다 마시면 차를 혹시 또 특히나 단총을 더 마시기에 좋은 향긋한 계절이 될 텐데, 그때 없으면 너무 서운하겠다. 그럼 뭘 사지 하는 궁리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 시음에서. 저는 사실은 차를 구입할 때 시음을 최소 두세 번 이상은 하고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죠, 많이. 근데 최대한 시음을 해본 후 구입하려고 합니다. 가격이 좀 저렴한 차들은 그래도 덜 부담스러운데요. 가격이 좀 높은 차들이라거나 아니면 조금 양을 많이 넉넉하게 구입하고 싶을 때 한 번만 맛보고 구입하기에는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아마 제가 좀 더 어떤 재력이 있었다면 그게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만한 재력이 없으므로 좀 더 고민하게 됩니다. 이 회사의 차를 전에도 이 브랜드를 통해서 맛을 봤었어요. 포항단총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고, 묘차 사장님, 묘차에서 구입한 차인데요. 묘차 사장님이 17년 봄에 이 회사를 찾아 이제 그 단총을 찾다가 이 회사를 만났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맛보실 것과 아주 소량만 가져오셔서 저도 운 좋게 구입을 할 수 있었었는데, 그때의 단총들도 다 맛있었거든요. 그 전까지 제가 단총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단총 왜 이렇게 우리기 까다롭나, 왜 이렇게 너무 써서 괴롭나, 옅게도 마셔보고 물을 온도를 식혀보고 별걸 다 해도 너무 어렵다가, 그때 가져오신 단총이 우림도 까다롭지 않고 너무 편하고 맛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 마시고 남은 엽전을 냉침했더니 아이도 좋아하고, 이 차가 되게 달면서 약간 뒤에 그 매력적인 짭짤함이 있거든요. 좋아하고, 아휴, 큰일 났다. 단총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같은 회사의 단총을 또 시음도 하고 그 후에 가져오셔서 이렇게 샘플 구매를 해서 맛보고 있습니다. 그때 전에 17년에 가져오신 16년 단총이, 저는 행인향이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취향이었어요. 행인향은 향기가 아주 화사하진 않지만 은은하고, 그때 뭐 저희가 말하기를 단총은 미인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 행인향 같은 경우는 약간 선비 같은 뭐 이런 느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느낌이 주는 차여서 이번에도 행인향 맛보시고 괜찮으시면 저도 좀 맛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차를 구입하러 가실 때. 근데 가져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만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좀 둔해요, 미각이. 후각도 둔하고 미각도 둔하니까 선택이 조금 쉽지 않아요. 덥석덥석 많이 사고 그냥 사고, 중국차는 기본적으로 구하는 것 자체가 맛있는 차를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판매처도 뭐 최근 정말 많이 늘었지만 4, 5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단총이나 무이함차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는 사람만 아는, 초보자들이 접근이 어려운. 최근에는 가볍고 캐주얼한 브랜드들도 많이 생겨서 조금 더 쉬워졌죠. 그 행인양을 한번 가져오신 후로 시음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날 또 마신 단총이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 제 둔한 미각과 후각으로는 이거다! 이 중에서 나는 이거 얘를 데려갈래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망설이다가 샘플러를 구매한 거였거든요. 한 번 더 집에서 천천히 마셔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요. 그래서 사실은 행량이 제일 긴장이 됩니다. 다른 차들은 그 시음 몇 차에서 시음회를 할 때도 뭐 차를 시음회를 할 때도 두어 번 가서 다 2번 이상씩 마셔봤거든요. 근데 이 차는 한 번만 마셔봤어요. 그리고 오늘이 2번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긴장이 됩니다. 이 아이가 충분히 자기의 어떤 아름다움을 다 드러내 줄지 기대가 됩니다. 찻잎은 5g을 계량해 두었고요. 방금 아까 말하는 도중에 예언을 했었죠. 사실 행인은 살구시 뭐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 저는 도통 모르겠어요. 자, 미리 약간 따라놨던 물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식었을 듯 합니다. 단총을 우리니 또 조용히 천천히 잘 해보겠습니다. 긴장. 그러고 보니 윤차를 안 했네요. 이 차의 품질이 깨끗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윤차를 하지 않아도 마시는데 뭐 문제는 없는데, 중국차를 우릴 때 시간을 몇 분이나 얼마나 우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자 취향껏 우리시면 되는데,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100g, 100ml에서 120ml 정도 되는 개완이나 다관이라면 90에서 110 정도가 되겠네요. 90에서 110 정도라면 이 개완이 그렇거든요. 찻잎을 5g을 넣어요. 물론 차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지금 단총 같은 경우는 5g을 넣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무이암차라면 6g을 넣을 것 같아요.
무한반찬 정말 가득 넣거든요. 그리고 보이차라면 4g에서 5g 사이를 넣을 거고요. 이렇게 이거는 마시다 보면 어느 정도 넣는 게 적당하다가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이렇게 하면 짧게 우려서 맛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00ml 내외 100ml에서 오차 10ml씩 했을 경우에 5g을 넣고 차를 우립니다. 그때 보통 속으로 찬물을 다 붓고 난 다음에 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해요. 아주 빠르게가 아니고 1, 2, 3, 4, 5 이렇게요. 타이머를 두면 편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알람 소리 자체가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알람 소리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안 좋아하고 번거롭게 느껴지고 오히려 불편해서 속으로 잠깐 숫자를 세거든요. 잘 우려졌네요, 다행히. 그래서 보통 첫탕에는 첫탕부터 아주 진하게 제대로 맛을 보고 싶다면 첫탕을 조금 길게 우리는 게 좋은데 이것도 개인차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첫탕에서 이렇게 숫자를 세서 한 20 정도 셉니다. 그러면 첫탕이 약간 아쉬운 맛이 돼요. 약간 조금 제대로 맛이 다 안 살았네 하는 어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잔을 예온하고 그거 하는 것처럼 예온하고 윤차하면서 한번 향을 입히는 것처럼 워밍업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둔해서 잘 못 느끼니까 한번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첫탕을 아주 길게 우리지 않습니다. 30초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30초에서 1분 1분까지도 안 가고 한 50초 내외. 근데 그거를 굳이 늘 타이머를 맞추고 6, 7탕 우리는 동안 계속 타이머를 맞추면서 우리기에는 조금 번거롭고 부담스럽잖아요. 자기만의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이 생기면 시간을 재는 방법을 만드시면 좀 더 편하게 차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개완으로 연습하시면 제일 좋은 게 찬물 색을 확인해서 조금 더 우리거나 덜 우리거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가 쉬운 거죠. 시간을 굳이 그러다 보면 나 이 차는 내가 어느 정도 우리는 게 맛있더라 를 가늠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탕에 저는 굳이 많이 차등을 두지 않고 비슷한 30초 내외로 쭉 우립니다. 그리고 한 차의 내포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4번 정도 우리고 나면 조금씩 아쉬워지기 시작하죠. 어떤 한 부분이. 그 뒤로 다른 부분이 보완되고 더 오래 유지될 수도 있지만 그 뒤부터는 약간 조금씩 더 시간을 늘리곤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확실히 행인양은 확 위로 올라가는 화사한 향은 약간 덜한 느낌이에요. 근데 그 대신 조금 더 향이 너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있네요. 조금 더 진하게 우려서 마셔봐야겠어요. 다른 단총들 이전에 단총 우림에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단총이 저는 더더욱 조심스러운데 어제 혹시나 싶어서 제가 계량컵을 우려봤습니다. 남은 2g의 찻잎이 있어서 밀라냥 2g을 계량컵 3개를 놔두고 하나는 물을 식히고 하나는 차를 우리고 하나는 수구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좋은 차는 우림에 그렇게 까다롭지 않구나. 물론 뭐 아주 최상급의 차, 그리고 모두가 검증받은 차, 무슨 대회 상을 휩쓸고 황제한테 상납되는 뭐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차는 두루 다 즐겁게 마실 수 있는, 좀 특별한 경우에만 맛볼 수 있는 게 아닌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맛을 주는 차가 좋은 차인 것 같아요. 제 기준에. 제가 그런 차를 선호합니다. 단총을 마시면 어느 때보다 조금 차분한데 일상에서도 단총처럼 이렇게 좀 진정시켜주는 어떤 장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차를 마시는 동안뿐만이 아닌 그냥 아주 생활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생활 아니 그냥 삶을 살다 보면 일상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순간들 있잖아요. 사소한 것들이지만 저는 주로 집안 일에 관계되는 것들이 많으니 집에만 사는 사람이라 평소에 괜찮던 것들이 유난히 거슬리는 날, 그럴 때 뭔가 나를 진정시켜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총은 우리기 전에는 꽤 짙은 카키색 같은 찻잎인데 우리고 나면 오히려 그 찻잎의 어떤 초록색과 가장자리의 붉은색들이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엽절 우리고 난 후에 엽절을 보는 것도 단총을 마시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대부분의 청사류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유독 단총이 그 어떤 색에 그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녹색과 붉은색의 대비 엽저에서. 이 책을 읽고 있는데 활동 중인 작가나 작업 중인 작가, 계획에 빠져 있는 작가는 개인이 아닐 뿐더러 하나의 개체도 아니고 우유부단함, 좌절감, 고통스러움, 낭패감, 자책감, 조바심, 완전한 실패에 대한 낙심 등 마음 상태의 스펙트럼 어두운 쪽 끝에 모여 거칠게 바뀌는 감정들의 기묘한 혼합물이다. 세월이 간다고 해서 쉬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간을 보내는 일조차 쉬워지지 않는다. 입안에 이렇게 약간 꽉 차는 느낌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이제껏 다른 단총들한테서는 그걸 잘 느낌을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이 차는 유독 무슨 차이일까요? 뭘까? 약간의 그 신맛 같은 과일의 신맛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고 레몬류라기보단 이 차는 그래 역시 더 마셔보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이 차는 단맛이 처음에 확 온다기보다는 단맛이 뒤에 오는 것 같아요.
나 사라진 줄 알았지? 하고 다시 짠, 이런 느낌이랄까요? 단총도 다 비슷한 것 같아도 다 다르고, 지금 집에서 시음을 해본 것이 앞시향, 밀란향, 통천향, 송송질환향, 요까지 행인향까지 5개거든요. 2개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시음할 차가, 단총이. 그리고 모두 다 앞시향은 안 했구나. 앞시향을 제외한 모든 차들을, 그 단총 모든 나머지들은 냉침을 했어요. 냉침을 했을 때 맛도 다 달랐거든요. 단맛이, 앞에 3개 중, 냉침을 했던 3개 중 단맛이 강한 것은 송송질환이었고, 향이 강한 것은 통천이었어요. 근데 이 행위는 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냉침도 약간, 제임스 캐롤 오츠는 아직 38년생이니 아직 살아계신 건가요? 저는 그 작법서라기보다는 작가들의 삶이나 일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요. 글을 쓸 때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놀랍고 궁금하고, 약간 저를 약간 뭐랄까, 저에게 흥미를 많이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꽤 그런 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대체로 늘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게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자신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심연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면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볼 것이다. 니체. 작년에 읽은 책 중에서는 그 니체, 클래식 클라우드에서 나온 니체 책이 진짜 재밌었거든요. 저에게는 정말. 작년에 재밌었던 책 5권 중에 하나가 아닌가. 탑 5. 표현을 할 수 없으니 아쉽지만, 다른 단총들과, 이제까지 마셨던 단총들과 조금 다른 인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첫날 밤이 왔네. 그토록 무서운 것을 견딘 것에 감사하며 나는 영혼에게 노래하라고 했네. 영혼의 현이 끊어졌다고 말했네. 그녀의 활은 원자가 되어 날아가고 그녀를 수선하는 것이 다음날 아침까지의 일. 그 다음엔 어제만큼이나 거대한 날이 짝지어 와서 내 면전에 공포를 펼쳐 보였지. 그것이 내 눈을 가릴 때까지. 내 머리는 웃기 시작했고 나는 바보처럼 중얼거렸네. 그것은 몇 년 전 그날. 내 머리는 웃고 있네. 아직까지도. 그리고 무엇인가 이상한 것이 나였던 사람 안에 이 사람은 같은 것을 느끼지 않네. 이것이 광기일까? 이것이 에밀리 디킨슨이 죽기 4년 전쯤에 쓴 시래요. 아, 당황하고 좌절하고 돼지에 무릎 꿇은 채 감히 입을 열었던 나 자신의 풀죽어. 이제 메아리가 되돌아오는 모든 짓거림의 한복판에서 나는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단 한 번도 안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내가 쓴 모든 오만한 시 앞에 진짜 나는 손상되지 않고 언급되지 않고 전혀 손이 닿지 않은 채 서 있다. 멀리 물러나 자축하는 몸짓과 인사로 나를 놀리며 내가 쓴 모든 단어에 빈정대는 어렴풋한 웃음의 울림과 함께 침묵 속에서 그 노래들을 그리고 그 아래의 모래를 가리킨다. 휘트먼의 시래요.
모든 예술이 은유거나 은유적이라면 은유의 동기란 정말 무엇일까? 동기라는 것이 있을까? 아니면 사실은 은유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일까? 사람이 절대적인 자신을 갖고 예술 작품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을까? 왜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원하고 저항할 수 없고 때때로 삶을 바꾸어 놓는 응답으로 느껴지는 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의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일까? 가장 강렬한 기쁨과 고통은 앞으로도 여전히 개인적인 것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되지 않으리라는 점에서 읽기의 예술은 쓰기의 예술과 별로 다르지 않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공감은 우리 자신에게조차 비밀인 채로 남아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분명한 이유 없이 어떤 예술 작품과 사랑에 빠진다. 이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위대한 것이나 어떤 대단한 것이나 어떤 훌륭한 것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드는 무엇을 다른 누군가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도 뒤흔들어 주진 않아요. 그 공감한 그 대상에게만 그 인생 대지진 같은 어떤 것이 작용하죠. 읽기도 예술이라고 해주니 어찌나 감사한지. 예술적인 읽기를 하고 싶지만 저는 그저 흥분하고 킬킬거리는 정도의 읽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잠에서 깬 적이 없는 사람은 드물다. 차라리 죽음을 연목해 하는 꿈없는 잠 때문에 아니면 현실보다 더 무서운 환영과 기괴한 모든 것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본능이 우리의 뇌수 곳곳을 휩쓸고 다니는 공포와 일그러진 즐거움의 밤 때문에 우리는 깨어나 어둠 속에 있게 된다. 그 본능은 몽상이라는 질병이 정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술. 바로 고딕 예술의 지속적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겹겹으로 겹친 외월배 같은 새벽 안개가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고 사물들이 조금씩 그 형태와 색차를 되찾으면 우리는 그 새벽이 그 고유하게 바랜 빛깔로 세상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을 지켜본다.
흐릿한 거울은 사물을 비춰 보여주는 본연의 삶을 되찾는다. 그 무엇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밤의 비현실적인 그림자로부터 우리가 익히 알던 대로의 진정한 삶이 돌아온다. 우리는 우리가 떠났던 바로 그 지점에서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하고, 이때 늘 하던 대로 판에 박힌 습관 같은 일을 힘들여 지루하게 반복해야 한다는 깨달음에 진저리를 치기도 하지만, 제어하기 힘든 갈망에 아마도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게 되면 어둠 속에서 새로이 다시 태어난 세상을 보게 될 수도 있으리라는 갈망에 몸을 떨기도 한다. 이런 세계에서 어떠한 의무감이나 후회의 의식적인 형태를 띤 과거는 이제 설 자리가 없다. 도리언 그레이에게는 이러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삶의 진정한 목표였다. 이런 문장이 있었군요. 제가 잔을 내어주는 사람이 한 분 계시죠. 잠깐 들으셨습니다. 이 차는 뜨겁게 우릴 수 있는 차가 아닌데요. 저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주는 대로 드시죠. 그럼 많이 탕을 뺐으니 원하시는 대로, 그래도 좀 더 뜨겁게. 밖은 많이 춥죠 아직. 그냥 마지막 탕이 될 것 같아요. 따뜻한 걸 많이 마셔서
몸에서 열이 나는 건지, 집안이 더운 건지, 이 차가 청차인데도 불구하고 몸에 열감을 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몸에서 땀이 삐질삐질 나고 있습니다. 뜨거워야 좋아하는 이렇게 차를 상납하면서 이런 문장은 참 멋있다기보다는 놀랍지 않아요? 의기양양하게 요절했다. 간호사가 앨리스의 곤경을 동정하려 하자 그녀는 어떤 운명이건 운명은 운명이므로 매혹적이며 따라서 동정은 불필요하다고 일기에 적는다. 사람은 괴로움을 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괴로움과 협상하고 그에 적응하는 형식을 선택하거나 창조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오우. 물론 이 문장에 동의하진 않지만 문장이 나는 쿠션 5개와 숄 석장에 부속된 채 자기 삶을 보내버리는 인물이라면 한순간의 주목을 받기 위해 가장 너절한 자살을 범하는 것도 정당화된다고 선언한다. 오. 책을 앨리스 제임스가 누구죠? 헨리 제임스가 누군지 알아요? 네, 사람이랍니다. 그렇겠죠. 미국 소설가 겸 비평가라고 돼 있네요. 헨리 제임스? 무슨 책을 썼죠? 어느 부인의 초상.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소설의 기교.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 심리학자, 철학자. 이 집안이 되게 잘난 집안인가 봐요. 검색하면 나오는 인물들이 형제간인 집안인데 거기서 누이 동생인 앨리스 제임스의 글들, 일기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지금 몇 개 읽은 것들이. 자기 남자 형제인 헨리의 고백에 따르면 여자아이들에게는 별로 기회가 없는 듯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전통적인 의미로 여자가 되는 것에 실패했다라는 말은 결혼이나 아이 출산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의미겠죠? 그리고 아까 읽은
이 저자의 문장처럼 의기양양하게 요절하죠. 이런 그런 엄청난 문장들을 남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명되지는 않았나 봐요. 역시 좀 더 옅으면 좀 더 달죠. 근데 아까 그 농도가 그 약간 이 차의 어떤 특별한 어떤 면모들을 더 드러내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영부영 아주 많이 마셨기 때문에 냉침을 해야 되겠어요. 이 책은 전에 읽다가 잠깐 미뤄뒀다가 다시 읽고 있는데, 네, 좋네요. 제임스 캐롤 오츠의 작가의 신념을 읽고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의 위대한 생각 시리즈들이 저는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읽고 싶은 책이 온라인 서점 장바구니에 몇백만 원어치씩 들어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사도 줄지가 않아요. 네, 또 다른 책들, 이 책을 다음번에도 마저 읽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행인양은 냉침까지 맛봐야지 그래도 뭐라도 더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아주 독특한 인상인데, 이게 뭐 나쁜 느낌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뭐지? 하는 거라서 입안에 들어차는 느낌도 그렇고, 약간 다른 단총들과는 조금 구별되는 무엇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을 못 잡아내겠어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오지. 5분만 있으면 끝날 건데 막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 동네에서 종종 들리는 삶의 소리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